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며 정욕적인 용도로 위대한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거룩한 용도의 자욱은 지하 초염수 공장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를 찾으시어 지하 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 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용도 자욱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도하실 당시 여기는 귀송제염소 이직장이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하 초염수로 많은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이렇게 왔다고 하시면서 험한 소금밭 드럼길을 걸으시며 오랜 시간에 걸쳐 생산 현장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소금밭들의 지하 초염수로 생산한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시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하얀 소금더미들이 백금산처럼 보인다고, 지하 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하는 곳은 땅속에서 백금을 캐내는 곳이나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하 초염수를 포올려 중발지하 결정지만 거쳐 소금을 생산하니 생산이 단순하면서도 실리적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제부가 마련된 것이 너무 기쁘시오 여러 차례나 소금을 맛보시며 소금 맛이 감미롭고 정말 달다고, 위한 소금 생산 방법은 소금 생산의 집약화를 실현하여 나라의 소금 생산을 비약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혁신적인 생산이라고 못내 만족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하초염수의 염도도 알아보시고 몸소 지수구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초염수의 맛까지 보아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하초염수의 염도가 바닷물보다 몇 배나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몸소 펌프의 성능도 알아보시고 이 자그마한 물펌프가 큰 일을 한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펌프를 애국 1호로 명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소금은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고 인민경제 이유로서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원료라고 하시면서 지하 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할 때 대한 방동책을 관철해서 우리나라에서 소금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하 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 방법을 일반화해서 소금 공업 부문을 축혀 세우고 소금 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키자는 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소금 생산을 늘리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소금밭을 규모 있고 쓸모가 있게 정리하기 위한 사업과 운반 작업의 기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기들과 상차기, 지게 공장 실종에 맞게 개조해서 생산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생산량을 누리기 위해서 지하초염수 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탐사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양수 설비들에 대한 원성능 회복과 망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 초염수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일 용도 업적을 깊이 새겨안고 소금 생산의 집약화 기계와 현대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위를 혁신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자. 우리나라의 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扬시키자. 우리가 보도 시간을 통해서 매일처럼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레스러운 일처럼 된 샛들이 소식입니다. 수도에 웅장하게 솟아오른 새고들과 각지의 일도서는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은 그대로 우리가 안겨 사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사회과학원 소장 홍철화 동지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몇 해여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도서고 건설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 평양의 도시 구획을 이제 동서 방향과
이제 북쪽 방향으로 넓히면서 이제 대규모의 그 현대적인 새 거리들을 일도 세우는 이제 5만 세대가 아니라 각 도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촌 살림집 건설은 지금 온 나라를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품들여 지은 살림집을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준다는 사실이 지금 세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세계 구어리를 둘러봐도 살림집이 국가의 부담으로 건설되고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배정되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무상으로 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살림집들이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지고 또 그것이 법적으로도 고착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국하고 살림집 법에는 국가는 현대적인 도시 살림집과 농촌 살림집을 국가 부담으로 지어 인민들에게 보장하여 주며 살림집 배정에서 인민성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송화거리 1만 세대 살림집과 그리고 보통간 강한 다락식 주택구가 완공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세계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저건 분명 허화, 아니 초호화급. 일반 살림집도 그런데 저런 호화주택들까지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것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등 여러 글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네, 이제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황금만둥이 세상에서 사는 구들이 계산한 이제 낮은 가격으로만 보아도 이제 경로동 살림집 50세대이면 1억 달러, 그리고 800세대면 1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농촌들에서도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만 세의 그 살림집들이 훌륭히 일도섰는데 그 총 가격을 다른 나라들에서의 살림집 가격으로 이제 보아도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은 이제 소의 관문과 같은 방대한 규모의 건축물을 몇 개나 더 건설할 수 있는 엄청난 이제 자금입니다. 예, 오직 니은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살림집을 짓고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될 것입니다. 네. 몇 해 전에 이제 미국의 어느 한 언론이 자국이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어느 한 지역에서 거래되는 살림집 가격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도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장 비싼 살림집 가격은 3,300만 달러이다. 심지어 방이 2칸짜리인 제일 묵은 집도 수준이라고 한다. 정말 이것은 일반 근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 좋은 살림집을 쓰고 수 없게 되어 있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그 새 집들이라는 그 말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너무도 평범한 말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양 청비서동지 현명한 영도 밑에 최근 10여 년 오간에 그 수도 평양을 비롯해서 나라에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살림집들이 일도섰습니다. 평양시만 놓고 봐도 해마다 언군 하나의 거리가 일도섰습니다. 이 나라의 우리 조국에서는 매해 2월이면 중요 착공식이 진행되고 또 화창한 4월부터는 준공식들과 이제 새집들이 계절이 펼쳐지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자랑스러운 창조물들은 그대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심혈과 로고의 결정체, 인민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보아주신 미래과학사 거리 건설과 관련한 형성안은 590여 건, 여명거리 건설과 관련한 형성안은 1390여 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송신 송화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전기간 지도하여 주신 형성안은 1000여 건, 몸소 하나하나 완성시켜 주신 화성거리 건설과 관련한 형성안은
1630여 건이나 됩니다. 정말 인민들이 쓰고 살 살림집 건설을 위해서 경의하는 청피소동지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 그 나날에 새겨진 하찮은 사연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인민의 고심을 한시바삐 풀어주고 인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는 설사 억만금이 든다고 해도 그것을 최고의 이익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당의 계산법이고 우리 국가의 발전 법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용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멀지 않은 기간에 전국 인민들의 생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하여 세계가 선망하는 사회주의 리상국으로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며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만방에 빛을 뿌릴 것입니다.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실현을 위한 우리 당 10년 혁명의 전의에서 힘차게 내달리며 평안남도 숙천군에 파견된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이 지금 지방공업공장 건설에서 혁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낡은 공법으로서는 공사기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일꾼들과 협의 밑에 금속 빨대에 관한 단번 히틀 조립 방법을 받아들이고 연속 공정에 진입해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기본 골조 공사를 일정 계획보다 앞당겨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질보장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 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합리적인 건설 공법들을 받아들여서 공사 속도를 더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세에 발맞춰서 각지에서는 원료기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예견성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산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거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특성이 놓고 보게 되면 함경북도 언성군에서는 부족되는 원료기지 면적을 더 늘리는 것과 함께 자기 지역의 특성과 기후 조건에 맞는 종자들을 확보해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경원군에서도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름나무림 조성과 원료기지 농사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보다시피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군으로서 기름밥나무와 잣나무, 가래나무가 잘 됩니다. 올해 우리는 분당위원회 지도 밑에 기름밥나무 면적 500여 종을 조성하고 2만여 굴이 기름나무를 심습니다. 올 수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새 정부의 기름밥나무 묘목을 자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료기지 농사에서도 우리 군이 기후 풍토에 맞는 종자를 선택하고 용농 공정비율 수행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인단원들을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동이로 내세워주시며 조국의 앞날을 떠밀고 나갈 육군으로 훌륭히 키워주시는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 속에서 지금 온 나라의 선인단원들은 지독체의 나래를 활짝 펼친 사회주의 강국의 믿음직한 주인공들로 튼튼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새로 개건된 우리 학교를 멈춰 찾아주신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1층부터 4층에 이르는 학교의 좋은 노정을 돌아보시면서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학습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친후부의 사랑과 정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영광의 교정에서 배우는 학생들답게 학습에서나 좋은 학위에서나 전국의 앞장에 서고 또 번복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선인단 조직에서는 최우동생 축하 모임을 비롯해서 학생들의 학습 요리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학교와 가정 간의 연계를 긴밀히 해서 학생들이 대바르고 고상한 도덕 품성을 소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인단원들 속에서는 좋은 일하기 운동과 조국의 부강본행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노력투쟁을 거모하는 여러 가지 사회정치 활동을 활발히 벌이는 아름다운 소행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양시 안의 선인단원들 속에서는
조직과 집단, 동무들을 위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이바지하는 아름다운 서행들이 많이 발휘되었습니다. 만경대구역과 대성구역을 비롯한 시안의 많은 구역군들이 토끼 기르기 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에 앞장에 섰으며 특히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 충성의 마음을 안고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한 시안의 많은 학생들이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습니다.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가 있은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만 놓고 봐도 시안에 1,수백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좋은 일 하기 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리하는 지구에 기쁨을 드렸습니다. 선인단 조직 생활에 적극 참가해서 조국의 부강 번영과 나라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는 좋은 일하기 운동과 여러 가지 사회정치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삼중 용예의 붉은기 평성시 중독소학교의 선인단원들입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우리 선현하는 동무들이 이용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주는 이 함은 비록 작아도 거기에 담겨진 마음은 천군보다도 귀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주는 함을 이용하고 있는데 동물을 먼저 생각하고 조직과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또 나라를 위하는 이런 마음을 키워가는 이런 가정으로 되도록 교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최일주 학생, 또 비평림 학생, 한진영 학생을 비롯해서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이런 기특한 선현하는 동무들이 나를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들에서 첫 고온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월 16일에 무산과 동해 지역들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났는데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한 달 늦어서 오늘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들어와서 첫 고온 현상으로 됩니다. 최근 연간에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고온과 폭염, 큰 물, 폭우와 같은 이런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5월과 6월 사이에 내륙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씨 이상으로 높아지는 이런 매우 더운 날씨가 나타날 때 우리가 고온 현상이라고 합니다.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고온 현상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에 대해서 평양의학대학병원 의료일꾼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 경우에 30도 이상으로 이렇게 오르는 경우에는 체내 전신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분과 염류가 많이 상실되기 때문에 몹시 심장이 답답하다든가 또는 숨이 차다든가 이러한 호소를 하게 됩니다. 또 뇌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장애되기 때문에 어지럽다든가 또는 머리 아픔이 있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절도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그런 장애 증상들은 그 원인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오는 수분 상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물만 충분히 보충해도 기본적인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물은 하루에 1.5리터 내지 2리터 정도, 그래서 8컵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또 수와 함께 염분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오일, 사이다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먹으면 좋습니다. 수단의 서부 지역에서 무력화되는 속에 민간인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7일 현지 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무장 분쟁에 의해서 지난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288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1,300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최근 세계 기상기구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적인 기온 승고와 극단한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을 부추기던 엘니뇨 현상이 끝날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쯤에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의하면 올해 7월과 9월 나타날 가능성은 60%이며 8월부터 11월 사이에는 그 가능성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고는 2023년 10월의 절정의 엘니뇨 현상은 관측사상 제일 강한 5차례의 엘니뇨 현상 중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기고는 엘니뇨 현상이 곧 끝날 것이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기후 변화가 잠시 중지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온실 효과 가스의 영향으로 지구는 앞으로도 계속 더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산불 감시 장치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서 산불 제때에 포착하고 경보를 울릴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이 산불 감시 장치는 2개의 전용 감시 카메라로 찍은 수백만 장의 사진을 통해서 연기와 구름, 먼지를 비롯한 공기 상태를 분석하고 산불이 확인되면 대해 경보를 울려준다고 합니다. 이 산불 감시 장치는 주변 산들의 상태를 항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재해 방지에서 아주 실용적이라고 합니다. 최근 의학자들이 새로운 전이소남 진단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의하면 전이소남에 대한 치료는 매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 나라에서 해마 3천여 명의 남성들이 전이소남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오랜 기간의 연구 과정에 전이소남과 같은 특수한 유전자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들을 통해서 학자들은 전이선 병 상태를 정확히 예측해서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다기능 가구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비식 책상입니다. 이 책상은 용도에 따라서 한쪽 면을 벽에 붙이고 2명이 마주 앉아 사물을 볼 수 있는 책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책상의 양쪽 면을 모두 펴면 최고에 앉을 수 있는 큰 책상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움직일 수 있으며 바퀴에 붙어있는 고정장치를 이용해서 책상을 임의의 위치에 고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동식 찬장이다. 바퀴가 달려있는 이 찬장은 임의의 장소로 쉽게 옮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찬장의 구조를 보면 윗부분은 조비식 판으로 되어 있으며 미닫이 문이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약형으로 설계된 장에는 음식 그릇들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려서 산발적으로 비와 서낙비가 내렸고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날씨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올해 첫 고온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높아져서 이 지역에서는 올해 여름철에 들어와서 오늘이 가장 더운 날로 됐습니다. 특히 천내와 원산, 함흥 그리고 신흥을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양과 원산, 함흥에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중순 기간에도 기온이 평년보다 매우 높아지면서 고온 현상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식물 용량을 입토비료로 부무해 주어서 고온에 의한 견딜성을 높여주는 것과 함께 이 논물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높은 온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33.5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4도 이상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약한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비와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의 일부 지역과 평안남도의 여러 지역, 평안북도, 자강도에서 비와 서낙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고 중강을 비롯한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저녁 한때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강한 서낙비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와 량강도, 라손시와 부존을 비롯한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아침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비와 서낙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개겠으나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고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세지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은 때때로 비가 내리고 평안남북도 해상은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불고 조선 서해에서는 남이 비교적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